일단 저희 부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뭔가 얻어가실 수 있고 에너지 받아가실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뉴스킨을 만난 지 딱 3년이 되었더라고요. 3년 전 딱 이맘때쯤에 10월 말이었거든요. 그때 처음 남자친구였던 영우 사장님이랑 또 영우 사장님 스투샵에 고객으로 왔었던 승진 소희 사장님한테 제품 데모도 받고 사업 설명도 들었었거든요. 그게 딱 2016년 10월이었어요. 딱 3년째 되던 그 이 달에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장님들이 성장했다, 되게 잘하고 있다, 성장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스폰서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마 성장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많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거꾸로 있나요? 저는 2016년 10월쯤에 이제 뉴스킨을 만났고 이미 영우 사장님이 안 적혔네요. 영우 사장님이 2016년 8월에 대리점이 됐어요. 이미 모르는 사이에 대리점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뉴스킨을 만나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부부가 2017년도 4월에 전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킨을 만나고 나서 6개월 만에 바로 전업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업을 했던 이유는 권리소득의 이제 매력이랑 그런 것들 이해되고 나서는 사실 더 이상 노동 수입으로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 벌 때 과감하게 저희 부부는 뉴스킨을 선택했고, 선택하고 나서 전업한 지 1개월 만에 EVP가 됐어요. 그 전에 이제 쌓아온 것들도 있고, 영우 사장님이 리크루팅 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되게 전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루비가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부가 루비가 왜 됐었냐면, 서울에는 이렇게 이제 윈윈 사장님들 여러 이제 그룹이 모여가지고 윈윈 안에 여러 팀이 모여서 같이 연합 미팅을 하는데, 김진호 사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가끔 연락하셔가지고 사장님 보상 풀어봤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장님 주제 발표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면 그 다음 달에 시간표에 제 이름이 적혀있고 김선우 뉴컬러 발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 사장님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제 기획하고 시간표를 짜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전업을 앞둔 파트너가 2명 있는데, 우리도 파트너 있는데 그 사장님들 발표를 막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루비 해가지고 리더 미팅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비를 되게 무리하게 갔었고, 그래서 루비가 되고 나서 리더 미팅을 참석하고 리더들의 생각을 공유받으면서 그때 석세스 트립이 뭔지도 알게 됐고 제대로, 그리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뭐 행사나 로드맵, 프로모션 같은 것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루비가 되고 나서 석세스 트립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열심히 트립을 도전을 해서 달성을 하고 나니까 왜 석세스 트립을 가라고 했는지 알겠다. 왜 회사에서 로드맵을 짜주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라고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핀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마카오도 달성하고 방콕도 어렵지 않게 사실 달성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되게 사업을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스타 보면 영우 사장님 되게 멋있게 자기 포장 잘하고 되게 멋있고 막 맨날 막 사업 설명하러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사업 잘한다, 젊은 부부가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막 조직도 막 헉헉 크는 것 같고 되게 잘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만큼 찌질하게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저희는 3,000GV는 고사하고 2,000GV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영업적인 소질,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그런 능력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뉴스킨 사업이 제품을 판매하고 영업하는 사람이 잘하는 일이었으면 저희 이미 망했을 거예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미 사업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초반에 전업을 할 때 사실 진짜 뉴스킨으로 한 90만 원 정도 딱 월급으로 들어올 때 전업을 모든 걸 내려놓고 전업을 한 케이스여서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 비전을 보고 뛰어들었던 사람들이어서 여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전업하고 나서 바로 성능에 있는 103호 강의실, 이런 이제 연합 세미나실 앞에 바로 월세를 얻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월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90만 원 벌 때 100만 원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생활비 쓰고 먹고 뭐 바르고 뉴스킨 제품 쓰는 것까지 다 따졌을 때 월 마이너스 300이 기본 나가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괜찮았어요. 그 정도의 비전이 있는 일이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힘들었지만 참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활비 보태려고 진짜 온갖 걸 다 팔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쓰던 가방, 뭐 카메라, 노트북, 뭐 시계 이런 거 금부치까지 다 팔면서 생활비 쓰고 사업 자금으로 쓰고 이랬었거든요. 뭐 소비자들 만나면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러면서. 근데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이었고, 영웅 사장님이 진짜 오늘은 진짜 치킨을 너무 먹고 싶다고 해도 참아라. 우리 지금 통장에 2만 원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버텼었거든요. 근데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면 그러면 3천 지불해서 2천 지불해서 돈 20만 원, 30만 원 벌고 월급 90만 원 받는데 만지부해서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스스로한테 그런 질문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되게 성격도 내성적이고 별로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되게 딜레마가 연락하고 만나고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변화하려고 하고 깨려고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은 잘 하고 싶은데 이게 내 스스로의 간절함이 없었는지 이걸 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웅 사장님이랑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고 강의를 듣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스스로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뉴스킨 진짜 잘하고 싶은데 하다가 그만둔 애가 되기가 싫었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친구들이 너 요즘에 뉴스킨 안 해? 뉴스킨 잘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싫은 거예요. 내가 봤던 뉴스킨의 비전은 너무나도 크고 정말 큰 빅 비즈니스인데 나 따위가 뉴스킨 하다가 잘 안 돼서 그만둬버리면 뉴스킨 잘 안 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잘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스스로를 채찍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강의에서 들어보니까 시련은 결단한 사람에게만 찾아오고 시련이 없는 사람들은 결단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그래 내가 결단했으니까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시련도 오는 거야. 스스로를 계속 잘할 수 있어. 잘 결단했어. 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계속 채찍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했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었지? 라는 생각보다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계속 Y를 들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저도 그런 스스로의 Y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제품이나 회사에 얼마만큼의 확신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스스로에게 있는지 점검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간절해지다 보니까 행동이라는 게 간절함에서 나오고 뭔가 행동의 크기가 뭔가 나의 확신에서 나온다는 걸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면서 조금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원래 저는 그런 성격이 진짜 아닌데 이게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막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명함을 주기 시작하고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거 제품 한 번만 바꿔봐. 진짜 좋아. 한 번만 도와줘. 이런 얘기도 스스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정말 잘하고 싶고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 보니까 내 행동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내 모습도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저희 이제 시부모님이 되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너네 밥은 먹고 다니냐?
너네 통장 한번 가봐. 이렇게 되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 보이고 되게 지쳐 보이고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으면 시아버님이 늘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 이제 안 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아버님 벤츠 사드릴 거예요. 이러면 그 벤츠 받으려면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느냐, 나의 확신이 어느 정도냐, 당당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약간 신임을 얻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회사나 제품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확신하는지를 체크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제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뉴스캔 사업 하나 때문에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고, 인생이 바뀌는 거 맞잖아요. 얼굴도 못 보는 가족들이 이제는 매일 얼굴을 보고, 뭐 꿈이 없었던 그냥 애기 엄마가, 애기만 키우던 애기 엄마가 꿈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나 제품이 정말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나를 믿는가? 나는 나의 그룹이나 나의 팀을 믿는가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를 믿거든요. 저는 영웅 사장님을 믿고 저희 부부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업을 하면 진짜 잘 해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윈윈그룹 안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 팀 안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 문화를 보여주고 사람을 보여주면 100% 조인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건 좀 여담이지만, 그래서 뭐 다른 그룹에서도 우리 윈윈그룹 문화를 궁금해하고 또 윈윈그룹에서 사업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의 확신이나 또 나의 그룹의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사실 저는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뉴스킨에 투자하고 있는가? 회사 다닐 때는 새벽 2시에 술 먹고 집에 들어가도 출근하던데요. 저는 새벽 2시까지 놀다가 눈 떠서 비행 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뉴스킨 시작하고 나서는 아침에 피곤하면 모닝스쿨 안 가게 되고, 아침에 조금 힘들면 미팅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의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문제인데, 제가 이 부분을 되게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9 to 6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면 진짜 무조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성과가 너무 없고 잘 안 됐을 때 이렇게 일과표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뭐 하고 뭐 하는지를 딱 그려봤는데 생각보다 뉴스킨에 투자하고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회사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시간을 이제 대충 그려보면 12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킨은 회사보다 훨씬 더 큰 미래를 보장해주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인데, 제가 뉴스킨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많이 변화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PPT가 조금 수정이 안 됐는데, 제가 최숙희 사장님, 신영재 사장님이 저희한테 되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으세요. 일주일에 데모는 얼마나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주일에 데모 한 3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한숨 푹 쉬시면서 활동량을 늘리라고 정말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진짜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일단 뭐라도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가보자. 집에 붙어있지 말고 나가보자. 전단지라도 들고 나가보자.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단지라도 줘보자. 아파트 1층에서부터 20층까지 그냥 다 붙여보자.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 한 통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계속 붙이고, 영웅 사장님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겨울에 손 호호 불면서 전단지 다 붙이러 다니고, 그리고 저는 원래 SNS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승무원 하면서도 사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도구여서 승무원들이 투자도 되게 많이 해요. 막 물건 갖다 떼다 팔고, 워낙 이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직업이니까.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싫어서, 남들이 내 사생활을 보는 게 너무 싫어서 SNS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뉴스킨을 시작하고 나서 블로그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인스타그램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이용해서 소비자도 만들고 명단도 확장하고 데모를 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팀에 복제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내가 먼저 모범이 되면
이걸 쉽게 따라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블로그 하면서 성과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콜드도 그 성향이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변화하기 위해서 진짜 정말 마음 다 잡고 문 열고 들어가서 전단지 부리고 명함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콜드로 뭔가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성과가 지금 당장 나지 않더라도 되게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회사 찾아가서 대리님들, 과장님들 화장실에서 대모나고 점심 먹고 들어오고 그 업무 시작하기 한 20분 전에 대모하고 화장실에서도 대모하고 여차하면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그냥 색조 꺼내서 색조 대모하고 뭐 색조 제품 나가고 그거를 시작으로 대본을 잡아서 매니아를 만들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자존심이 되게 세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너무 심한 사람이어서 이걸 내려놓는 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내려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랬어요. 친구들이 야 너네 너 뉴스킨 한다고? 너 남편이 너 남자친구가 너 뉴스킨 시키게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는 그래 그렇게 얘기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서 그러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제품 한번 써봐 이러면서 제품에서 정직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되게 편하고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편견이나 어떻게 벽이 있었던 것 뿐이지 그걸 한번 허물고 나니까 되게 그것마저도 즐기게 됐었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데몬하고 초대 STP 하고 데몬이나 STP를 하는 것은 다 초대를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당장 매출이 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GV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쪼개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나는 한 5,000 GV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럼 TR 5명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0 GV 정도 하면 되지? 그럼 1,200 GV를 하려면 하루에 한 150, 130, 150 GV를 하면 돼. 그럼 뉴스 2개 유통하면 되겠다. 갈바닉 세트 하나 유통하면 되겠다. 이런 목표를 잘게 쪼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독서하면서 뭔가 내 그릇의 크기나 깊이를 좀 넓히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누군가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예전에는 막 소비자랑 싸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뭐 제품 열심히 데모를 했는데 막 안 사는 거예요. 아 좋은지 잘 모르겠고 괜찮은가 이러면 웃기고 있어 진짜 사지 마 안 살 거면 사지 마 이러고 막 정말 열심히 써주는 소비자랑 싸우고 그래서 막 연락 끊기고 이게 다 내 그릇이 부족하고 그릇이 작아서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을 담기 위해서 독서하기 위해 노력했고 매일매일 1일 1독 하기 위해 노력했고 강의도 열심히 들으려고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그룹이 생기면 강의 안 들어도 되지 어차피 들은 강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윈윈 그 서울에 김지선 사장님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스폰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될 자리가 뭐 어디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냥 속으로 트립이나 뭐 행사나 프로모션 이런 데 참석하는 게 아닐까? 미팅에 앉아있고 시스템에 앉아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단순히 그냥 시스템 안에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김지선 사장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거. 트립에 가는 거고 회사에 로드맵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걸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보여주면 무조건 그 그룹은 성장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장할수록 더 강의도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가 원래는 GV를 너무 못해서 정말 GV 하는 데만 집중했었거든요. 근데 집중하는데도 GV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막 마지막 달 되면 막 1,500 떠있고 2,001 떠있고 막 딱 맞춰가지고 1,500 떠있는 달에는 아 진짜 TR 한 명만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진짜 이상하게 정말 우연히 TR 고객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TR 결제하고 사라지고 그렇게 이제 대리점을 유지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얕게만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자꾸 GV에 목숨 걸게 되고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꿨던 것이 리더를 찾아보자. 우리가 GV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GV보다, 그러니까 데몬보다 사업 설명을 먼저 해보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찾아냈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TR90을 하는 분들이 LOI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딱 천이 뜨니까 너 이번 달에 LOI 한번 해보자. 해서 LOI 들어간 사람이랑 이거는 사업이야. 뉴스킨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비전이 있을 수 있어를 보여준 다음에 LOI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렵지 않게 TR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R을 하고 또 자기가 LOI를 진행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LOI 과정 중에 소비자를 엄청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또 LOI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임상을 미친 듯이 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LOI가 또 LOI를 찾고 그 LOI가 LOI 찾는 그런 결과를 보고서 아, 제품 데몬스트레이션이나 STP도 사실은 사업을 전달하기 위함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포인트가 떠서 LOI를 들어간 사람일지라도 사업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적인 부분이나 결과적인 부분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알게 된 지 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부끄럽지만 올해 초부터 이런 방법으로 이제 프로스펙터를 만들고 사업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진짜 진정한 이 사업의 가치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는 지금 석세스 트립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뭐라고 수정했었냐면 회사에서 제시해주는 로드맵과 보상의 의미라고 적었어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트립도 포함될 수 있고 뭐 뉴페스타도 포함될 수 있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혜택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저는 그것을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어서 회사로부터 선물을 받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내 조직이나 내 팀을 확장하기 위해서 뭔가 반드시 달성해내야 되는 목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 트립을 다녀와 보니까 왜 자꾸 스폰서 사장님들이 트립을 가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뉴페스타를 갔다 오니까 왜 내가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프로모션이나 뭐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을 참석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석해서 이 트립에 참석해서 비전을 봤으면 좋겠고 나도 진짜 열심히 하고 싶다. 더 성장을 해서 다음에는 나도 좋아하는 파트너, 정말 함께 사업하고 싶은 파트너와 함께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트립에는 무조건 2배 이상 함께 온다는 다짐을 했고 뭐 뉴페이스타 썸머에서도 그 다음에는 2배 이상의 많은 파트너들이 꼭 함께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회사의 로드맵에 맞춰서 내 로드맵을 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고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그냥 주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로드맵은 되게 연속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에서는 늘 프로모션을 내주고 지금 우리 윈윈 프로모션도 있잖아요. 윈윈 프로모션을 달성하면 회사에서 주는 나웃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 5천만 찬도 갈 수 있고 이제 서울에서는 EB 파티라고 하는데 달성할 수 있고 또 뉴페스타 윈터를 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너무 목표가 높아, 너무 어려워 6,000GV 나한테 진짜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거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반드시 달성해서 이 연쇄적인 모든 보상들을 받고 혜택들을 받고 무조건 성장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지금 이번 달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6,000GV를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네? 하루에 TR 설명, 뭐 제품 설명 10명한테 하면 되지, 10명한테 만나서 하면 되지, 1명은 걸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올해가 아직 3달이나 남았으니까. 이번 연도 안에 내가 목표한 것들을 이뤄내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는 성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아직 많이 남았어, 시간 많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매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올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성장이나 성과가 완벽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제가 사업 시작하고 트립 도전하고 달성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 걸어주신 윈윈 프로모션 걸어주신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을 반드시
이뤄내서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커야 된대요. 작은 목표를 이제 달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작은 목표를 달성해서 성취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작으면 그것을 이뤄내고 나면 그 다음 목표가 잘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나를 과대평가하고 목표를 크게 잡았을 때 그만큼의 성취감도 들고 또 그 넥스트도 생기고 또 나의 능력을 더 믿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커야 된다. 작은 목표는 작은 성취만을 느끼게 할 뿐이다. 목표가 커야 성취감도 커지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저는 이거 진짜 믿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장님들도 사장님들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한 로드맵과 나의 확신과 정말 자신감을 가진다면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뤄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영웅 사장님이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되게 매끄럽게 진행하는 것처럼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 부부가 사실 재미없기로 유명해요, 서울에서도. 근데 여전히 저도 똑같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좀 큰일인 것 같은데 같이 웃어주시면서 내용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가장 포커스했던 부분이 저희가 잘했고 잘난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 저희가 가장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보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고 과거의 행적들을 돌이켜보려고 해도 행복했던 것들만 추억으로 남아있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끄집어보기 시작했어요. 아까 선우 사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 100만 원이라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큰 의미였었거든요. 정확히 97만 원이 들어올 때 전업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저는 되게 심플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수트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정말 이거 솔직하게 저희 성장기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갖고 있던 운영자금 어찌 보면 쉽게 말해서 빚이죠. 1억 5천만 원이 깔려 있었어요. 그게 깔린 상황에서 저는 빚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 돈이 투자된 상태에서 1,000만 원 넘는 순수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의 가치를 알게 되고 이 사업을 투잡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둘이서 전업으로 하자. 그러면서 저희는 이 100만 원 벌 때 모든 걸 스탑하고 전업을 하게 돼요.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운영자금이 아니라 순수하게 빚으로서 껴안게 됐던 순간이었죠. 근데 그때도 사실 두렵지는 않았던 게 100만 원이라는 가치를 보고 뛰어든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저희는 이 사업의 가치를 보고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한 달에 한 300만 원 가까이가 순수히 빚으로 또 추가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괜찮을까 싶었는데 저는 그거를 선우사님한테 이거 300만 원씩은 한 달에 매일매일 마이너스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견뎌내야 되고 쉽게 생각하면 1년에 봐서 3,600밖에 마이너스가 안 나.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나는 수트 사업을 제가 약간 내년, 내후년에도 좀 더 나은 생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냥 어렴풋하게 희망을 갖던 그 사업조차도 1억 5천이라는 돈이 박힌 상태에서 돈을 벌었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1, 2년 뒤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겠다는 꿈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가 고작 1년에 3,6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되게 저는 행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행복하게 받아들였어요, 처음엔. 그런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뭐 말끝마다 오빠 돈. 왜냐면 선우 사장님은 빚이 1원 한 푼도 없었던 승무원이었고 저는 뭐 빚이 계속 빚잔치 잘 하던 사업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1억도 빌려보기도 하고 갚아보기도 하고 더 벌어보기도 하고 이게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었는데 선우사님은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로 다가온 거죠. 이거는 뉴스킨이 뭐 잘못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의 재정적인 상황이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100만 원을 벌면서 저희는 전적으로 전업을 하게 됐고 이 모든 이제 발단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저는 되게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바꿀 사업을 결국 내가 찾아낸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는 아니었던 거죠. 저희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들었냐면 정말로 생활비가 없어서 가끔씩 일산에 갔다 오겠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좀 다투고 나서 그래서 아직도 그냥 엄마 품이 좋나 보다 갔다 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1년 뒤, 2년 뒤에 알게 된 사실이 그때 가서 중고나라에다가 자기 명품백을 올려서 팔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계비를 하고 아까 저에게 치킨 못 사주던 걸 치킨 한 번씩 사주고 그거를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처음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 사람과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미안함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될 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안함보다는 그냥 이 사람에게 고마워하자라고 저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항상 고마워하고 근데 사람인지라 싸울 땐 또 피 터지게 싸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때 이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마움으로 계속 승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가끔 부부 사업을 이제 준비하시거나 부러워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워할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피 터지게 싸우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아까 또 이야기했듯이 부부 사업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양가의 부모님이 저희에게도 있었는데 사실 처갓집은 어머님이 되게 사업을 하시고 있고 저희에게도 가장 큰 매니아세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다 써주세요. 진짜 감사하죠. 근데 저희 집은 잘 안 써줘요. 근데 맨날 그런 분 있잖아요. 되냐 이거? 뭔가 그냥 순탄하다만 돼 그거? 근데 저희가 처갓집을 가면 저는 진짜 환대받아요. 연애할 때도 저를 되게 높게 사주시고 젊은 총각이 순트 사업도 하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도 할 겁니다 할 때 되게 높게 평가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둘이 한다고 할 때도 되게 가슴 졸여하고 전형적인 그 부모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갓집을 가면 진짜 밥도 잘 얻어먹고 편하게 쉬다 오고 사업가로서 인정받다가 오는 느낌? 근데 우리 집에 가면은 밥 먹다가도 갑자기 막 심각해지는 거야. 너네 진짜 먹고는 살아? 우리 소고기 먹어 막 이러면서 대들고 근데 그러면 엄마 아빠도 감정이 격해지면서 그럼 월급 까봐라 진짜냐? 그럼 나는 이런 말 할 거면 제품이라도 써주고 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곰곰이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지냈는데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같은 부모님이고 같이 자식을 키운 입장에서 처갓집을 가면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믿어주는데 물론 저희 부모님도 믿어주긴 하시겠지만 걱정이 조금 앞서는 거죠. 돌아오는데 자기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에너지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집을 갔다 오면 에너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지만 아직 이런 뭐 네트워크 마케팅 앞으로 다가올 어떤 거에 대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인정해주자. 인정해주는 번 우리가 안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 안 보겠다. 왜냐면 선우 사장님은 우리가 동등하게 이 사업을 뛰어들었는데 되게 우리는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처럼 취급받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6개월 동안 집에 안 갔어요. 부모님은 그때 저희가 6개월 동안 일을 열심히 하느라 양가집 다 안 간 줄 알았는데 처갓집은 열심히 갔죠. 에너지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족일지라도 저희는 예외를 두지 않았고 사업이다라는 걸 계속 중무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00GV가 힘든 건 그 상황일 뿐이지 우리의 마인드 세팅은 계속 사업이다라는 걸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매출을 되게 못하는데 또 신기하게 매출을 못하는 파트너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복제가 진짜 무섭구나도 느끼는데 매출은 못해도 되는데 항상 강조했던 건 프로스펙터가 없다라는 건 진짜 일 안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플러스로 했던 건 사람인지라 우리가 무언가 매일 성공을 하고 매일 매출을 한다든지 매일 프로스펙터를 생성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매일 성공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이 매일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자라고 계속 다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업 초기부터.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진짜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할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기본기가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희는 이어서 그 탱코어 권준범 사장님 탱코어 CD를 어떤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항상 출퇴근할 때 이동할 때 진짜 귀에 못이 박히듯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탱코어를 해야 우리가 이 사업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약간 기준점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문 초대 보상 이런 이야기를 우스개가 되게 편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대문 초대 보상을 넘어서 STP를 정말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마이스토리를 넘어서서 이 사업의 가치와 이런 걸 많이 이야기했죠. 돌이켜보니까 하나의 또 안 좋았던 건 이거에 나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업 초기부터.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가치? 그래서 처음 만난 인스타그램으로 만난 사람 앉혀놓고 3시간 동안 사업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려서 안 오고 선우가 제발 그딴 식으로 좀 하지 말라고 혼내고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허벅지 엄청 찌르고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STP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되게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항상 우스갯소리를 했던 게 제발 쪽팔리게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선우 사장님 PPT에서도 살짝 나왔는데 되게 우리가 지금 죽 쓰고 있고 뭐 이런 걸 남들을 의식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죽 쓰고 있고 못하는 느낌을 주고 확신이 없다는 느낌을 누군가가 받는다는 건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프로스펙터들은 그 사람들이 프로스펙터가 되지도 않으면서도 내년에 우리와 비즈니스를 함께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쪽팔리게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걸 계속 되뇌었었어요. 그리고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카페를 차려도 카페 차렸다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동네방네 그 조그만 소주잔에 커피 따라서 한 잔씩 드셔보셔라 할 거고 가족들한테 다 도와달라고 할 거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것조차 안 하고 있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 카페가 잘 되기 시작하고 프랜차이즈로서 확장이 되려면 우리가 런칭한 카페부터 박 터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행동조차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콜드를 하기 시작했고 콜드를 할 때 무언가 성과를 낸다기보다 우리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어저께 지난달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바꿔보자 변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많이 바꿨던 것 같고 그리고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카페를 런칭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카페를 런칭했어요 하고 온 동네방네 뛰어다녀도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걸리더라고요. 3개월이 지나던 6개월이 지나던 그러고 나서야 사람들이 조금씩 인지하고 한번 그 카페 가볼까 이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나? 우리가 노력하는 걸 넘어서서 노력을 했음에도 어찌 보면 우리의 노력과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고 계속 되뇌인 거죠. 그리고 저희는 사업을 할 때 누군가를 STP하고 사업 설명을 할 때 절대로 이 사업 쉽다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쉽지는 않지만 진짜 가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강하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어렵다고 많이 해요. 어렵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어렵지 않냐? 그렇지만 이게 미래가 1년, 2년이 지났을 때는 명확하게 다른 어떤 관점과 수입의 형태가 바뀐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서울에 따로 있으면서 스폰서님도 많은 지원을 해줬지만 레피스, 루비가 되면서부터 2-3명 같이 다니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수트 사업을 할 땐 저만 잘하면 돈 잘 벌고 제가 다른 어떤 회사들만 없애면 밥그릇이 더 커졌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밥그릇이 커지는 걸 넘어서서 리더가 돼야지만 수입의 형태가 극대화된다는 걸 알면 알수록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외로워지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무언가면 되게 잘하지도 않는데 혼자 스트레스를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박증이 좀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선우 사장님이랑 초반에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우리 이래가지고 팀 못 키워. 저도 제대로 못하면서 갑자기 6시에 혼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야 잠이 와.
어제까지 치킨 시켜달라고 찡찡대놓고 갑자기 6시에 꿈에서도 꾼 거예요. 약간 조직이 막 이 두세 명조차 사라지는 거, 두세 명으로 10년을 가는 거, 이런 꿈을 꾸다 보니까 갑자기 6시에 눈이 탁 떠지면서 자기야, 그럼 갑자기 왜? 그럼 잠이 와. 우리 이럴 때가 아니. 그러고 나서 저는 막 홀드하러 전단지 부시러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약간 진짜 강박증이 좀 걸렸었던 것 같아요. 원래 친한 형이었던 그 뭐 BMW였던 형원 사장님이라고 있는데, 사적으로는 형하고 비즈니스 사기에서는 형원 사장님 이랬었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사적에서도 형원 사장님 되게 스트릭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내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 조직은 아직 뭐 10명, 20명도 아니지만 남들이 보면 웃을 수도 있지만 이게 문화로서 무언가 계속 가도 될까? 이런 생각까지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혼자서 밤에 나 혼자 조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혼자 밤에 운 적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팀에 대한 생각을 정말 파트너가 두세 명일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무조건 끼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또 혼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 혼자 리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점도 있더라고요. 나 혼자 리더고 나 혼자 팀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책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계속 스스로를 경계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되게 그냥 쉽게 내뱉었던 말이기도 해요. 다음에 할까? 그럼 뭐 하다가 좀 안 되면 다음에. 그런데 그걸 곰곰이 어느 순간 내뱉고 나서 생각을 한 게 괜찮으면 안 되더라고요. 뭔가 다음에 하자. 다음이라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수트 사업할 때조차 하지 않았던 걸 여기 와서 왜 이런 행동이 내가 갑자기 탑재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괜찮다 했는데 괜찮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죽기보다 싫어야 되고 나의 사업이고 우리 가정이 달려있고 가정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이걸 왜 나 혼자 수트 사업할 때처럼 보다도 못하게 괜찮아 라면서 합리화하고 있었지? 이게 어느 순간 불현듯 딱 깨닫게 되니까 절대 이런 행동은 하지 말자라고 서로 되게 되뇌이게 됐었고, 그리고 상상을 우리는 되게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석세스 트랩에 가는 상상, 윈윈 프로모션을 6,000GB를 달성하는 상상. 근데 상상으로 절대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걸 이뤄내야 되는 걸 꼭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석세스 트립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에이플러 파티도 그렇고 갔으면 좋겠다. 내가 생생하게 거기 있는 걸 꿈꾸는데 꿈만 꾸고 거기 있지 않으면 있지 않은 거예요. 사업에서는. 그거를 명확하게 느끼다 보니까 무조건 한 번을 해보자. 한 번을 하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연이어 가는 건 되게 쉬운 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다음이라는 것과 플러스로 저희가 가장 경계하는 게 이 정도 했으면이라는 합리화예요. 사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콜드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프로스펙터를 만나고 제품 정보 전달을 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데, 데드라인이 있는 일, 만약에 이번 10월에 6,000GV를 통해서 위민 프로모션을 내걸었는데 데드라인이라는 게 명확히 있는 일은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정도 했으면 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달성 안 됐네. 뭐 괜찮아.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합리화하다 보니까 루비가 1년을 지속되는 걸 느꼈어요. 갑자기. 우리가 성장을 못한다는 건 파트너들조차 성장을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합리화하고 마인드를 자꾸 약하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되게 좀 냉정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어서 열심히보다 해야 하는 것을 해내는 게 중요하구나를 되게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목적지도 모르고 목적지를 있었다가 이루고 나면 상실을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하는 건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해내야 되는 걸 해내고, 저희가 사실 여기 앞에서 마이크를 들 만큼 정말 열심히 사업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내야 될 걸
해내면 그게 성장이 되고 조직적으로 복제가 되면서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사실 그 데드라인이 있다라고 하고 해내야 될 걸 해내야 되는 건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회사를 다닐 때도 있잖아요. 부장님이 월요일까지 보고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훨씬 지나면서 아 이제 슬슬 생각나는데 슬슬 한번 해볼까 해요. 잘려요. 이거는 뉴스킨이 아니라 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적지를 정하고 해내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해내야겠다라는 그걸 달성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진짜 또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 게 사실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을 생각을 하는데 상상도 안 되고 사실 마음이 안 떨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무언가 석세 트립에 가야 돼. 근데 내 거 같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가고 싶은 생각도 그렇게 들지도 않고. 근데 이거는 저희가 뉴스키 사업을 떠나서 경제적인 약간 질문이었어요. 마이너스는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데 진짜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나? 선호 사장님이랑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 혼자서 생각했던 게 뭐 루비 안 돼도 돼, 에메랄드 안 돼도 되고 다이아몬드 안 돼도 돼. 우리가 조직적으로 성장하고 잘 성장하고 있으면 되지. 근데 성장하고 있는 거 맞나? 나는 진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딱 던져봤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뭔가. 왜냐면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도 나고 우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태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날이 바짝 서는 순간부터 저희의 사업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 PPT가 안 바뀌었네요. 사실 배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도 그랬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희에게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배려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파트너 사장님들이 가끔 저희한테 그래요. 사장님들에게 드릴 시간이 항상 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 요즘에 세미나 다니시느라 바쁘잖아요. 저희가 배려해요 다. 근데 이 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최수기 사장님은 이미 군함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앞에 옆에 떠 있는 통통배인데 군함 걱정을 하고 있는 꼴인 거예요, 딱. 그래서 이 생각을 저부터도 바뀌면서 최수기 사장님이나 상위 스폰서님들한테 저희 부산 가니까 시간 좀 내주세요. 저녁 식사가 아니더라도 티타임이라도 한 번만 해주세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방법과 그걸 해결해 나가는 모색부, 그런 방안을 알고 있는 분들은 스폰서 사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은 되게 좀 잔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진짜 매일같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실패 중독이 과연 되고 있지는 않나? 사실 이 사업을 알게 되면서 되게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생기고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었고 저희부터도 그리고 언제부터 지금의 수준에 만족하면서 이게 유지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뉴스킨 사업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서 나의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도 않고 내 파트너들의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하는 상태가 된 날을 진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실패가 중독되고 있는 건 아닌가? 작은 성공일지라도 작은 성공이 중독이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책임감 없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를 되게 되뇌어보면서 사업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된 시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나에 대한 존중을 사실 가장 하는 게 이 사업을 성과가 있냐 없냐로 많이 바뀌는 것 같다. 뭐라 그러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존중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타인에 대한 존중도 있지 않고 나에 대한 확신은 더불어 있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회사, 제품, 보상 이게 가장 좋고 그러고 나서 자기에 대한 확신 이 네 가지 사박자가 맞아야 조직적으로 사업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에 대한 확신이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라는 생각을 저희는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데 누군가 파트너에 대한 확신, 우리 팀에 대한 확신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2년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된 부분이에요. 되게 작은 부분을 보고 넓게 생각을 많이 못했었는데 진짜 많이 사랑해야 되는구나. 뉴스킨에 대한 어떤 감사함을 처음엔 사실 몰랐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석세스 트립을 갔다 오고 미국을 갔다 오기 전에는 사실 저는 그 회사, 뉴스킨이라는 회사 이렇게 되게 대명사처럼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트립을 갔다 오고 미국을 다녀오면서 우리 회사라는 호칭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회사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절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팀을 생각해서도 윈윈 그룹을 사랑하지 않고 윈윈 그룹을 안에 있으면서 우리 팀의 우리 그룹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당연히 성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는 사람, 우리 가족이라는 사람, 우리 둘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사랑하는 감정이 만약에 식는다면 당연히 이것도 사업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고 그 누구를 만나도 매력적인 비즈니스로 느끼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 50분가량 짧게 어떤 콜드를 잘하는 방법, 이런 방법적인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닌 것 같아요. 50분 동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가 정말 놓쳤던 부분,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의 가치를 다시 되짚어보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걸 공유해드린 것 같아요. 사장님들도 모두 어떤 생각에 대한 크기, 사업에 대한 확신을 키우셔서 모두 사업을 폭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